진진을 잡수셨습니까? 스타트업 잡수의 잡수예요. 2022년 첫 영상이에요. 구독자 2만을 돌파했다. 저희 채널이 작년 4분기부터 약간 영상을 많이 못 올리면서 지금까지도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율이나 약간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컨텐츠를 다시 올리고 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만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시작할 땐 상상도 못 했는데 저한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1만 명, 2만 명 막 이렇게 될 때마다 이벤트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약 이런 것도 없고 누군가 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2만 됐으니까 이런 거 한번 부탁합니다 하고 만약에 댓글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 말고요. 겨울 입수, 어디 바다 가서 입수 이런 거는 어려워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독자 2만 명. 그래서 올해의 구독자 목표는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자가 올해의 또 하나의 이제 목표죠. 스타트업 잡스 이슈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엑싯. 아마 이 엑싯 단어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살짝 어그로를 끌어봤어요. 엑싯이 우리 회사 엑싯이 아니라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할 때쯤에 원래 했던 일은 투자 일이었죠. 제가 직접 펀드를 만든 거는 딱 2개였어요. 한 1년? 엔젤 클럽 운영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2개의 펀드를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1개의 펀드는 2달 전, 3달 전 엑싯을 했어요. 물론 그건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해갖고 5년에 땡땡 프로라 그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고 이번 거도 사실 기대 대비 수익이 크지는 못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스타트업 투자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엔젤 클럽 운영하다가 이걸 뭔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브릿지 역할을 제가 해보겠다. 조금 더 경험이 있고 이런 거를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엔젤 투자 영상도 올리고 그 영상은 아직까지도 엔젤 투자 검색하면 가장 상위에 뜨는 영상 2개예요. 그때 이제 문의도 정말 많았고요. 엔젤 투자 하고 싶다는 연락이 정말 많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근데 제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투자해서 채용 쪽으로 틀었죠. 피벗을 좀 크게 했다.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난항을 겪었죠. 이 IT 쪽으로 털면서 컨설팅 투자 쪽에 있다가 IT로 가면서 굉장히 난항이 시작됐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어쨌거나 이 펀드를 정리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뭔가 하나의 플레이어 나도 사업을 하면서 플레이어로 뛰고 내가 투자를 해서 다른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변했죠. 그 생각이 이제 어느 순간 제 사업에 몰입을 하게 되고 지금은 뭔가 정리를 하고 우리 회사 쪽에 좀 더 자본금 증자를 하고 집중을 한 다음에 저도 이제 올해는 넥스트 방향을 도모할 때다.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 관점으로 봐도 우리 법인에 저는 좀 더 증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살짝 이제 번외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증권 계좌를 다시 살리려고 하도 거래 안 해서 다 아이디 비번도 까먹고 이래서 증권사를 한번 내방을 했는데 주식 ETF 투자했던 게 조금 남아있었더라고요. 10만 원. 근데 수익률이 148%더라고요. 4년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딱 이제 스타트업 붐이 일기 약간 전쯤 2017년도, 18년도 이때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 테마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명확해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카카오 주식은 무조건 적립식으로라도 산다.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저는 그만큼 좀 높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때 카카오도 있고 몇 개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한 중국 관련된 거나 4차 산업 테마 해갖고 봤는데 둘 다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비상장을 엔젤 투자를 고집하라.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제 스토리는 이렇고 이 투자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좀 해보면은 저는 신주로 투자를 했죠.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펀드를 결성을 한다. 중기부에 신청을 해서 등록 승인을 받는다. 굉장히 적법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AI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 전에는 여러 개인 투자자들을 모았죠. 그래서 모아서 펀드가 되고 승인 받아서 투자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 기업과의 유대 관계, IR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쪽 회사 기준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한 4년 동안 흘러갔고 확실히 저도 직접 사업을 하면서 느끼지만 이게 스타트업 투자잖아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 사업 계획서, IR 자료 이게 다들 변할 수밖에 없다. 계획서, 이 IR 자료에 너무 연연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거고 그 창업가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는 하고, 하지만 초기 계획과는 다르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길 수 있고, 그런 데서의 이제 뭔가 갈등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투자는 진짜 변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다라는 거를 다시금 깨달았고, 이거를 팔 때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 투자를 엑시트하는 거를 의사를 표명한 거는 거의 지금 1년 한 4개월 됐거든요. 1년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엑시트하는데. 심지어 저는 현재 그 회사가 투자 유치한 단계에서 구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25% 할인을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을 뭐 보냈는데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할인율은 왜 들어가냐? 그만큼 구주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구주. 그러니까 이미 저는 신주를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한 거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구주가 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구주 거래를 하면서 제가 살게요 하면 이제 양수도. 저는 양도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양수를 하게 돼서 양수도 거래가 되는 거고. 이 거래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뭐 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유망하다, 뭐 IPO 갈 것 같다, 훨씬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주로라도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성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구주 거래의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고,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문득 떠오른 건데, 제가 초기에 이제 아이템을 엔젤 투자 활성화, 엔젤 투자의 대중화라는, 이 벤처 투자의 대중화라는 주제를 갖고 창업 PT를 가고 정부과제 신청을 하고 했을 때는 이제 엔젤 투자를 좀 아시는 심사위원분들이 있으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엑시트이 결국엔 이 시장의 관건인 것 같다. 엑시트이 어려우니까 창업을 해도 뭔가 소득을 내기가 어렵고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투자도 어려워지고 투자 확률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엑시트이 중요한 거죠. 엑시트. 그러니까 오늘의 썸네일 엑시트. 어그로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엑시트이 활성화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 엔젤 투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엑시트 사례는 9할 이상이 IPO다. 근데 IPO 되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첫 조합 투자한 그 기업은 지금 IPO 준비한 지, 주관사 선정한 지 4년 됐어요. 거의 3, 4년? 그리고 특허가 150개나 있어요. 애트리에서 창업한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IPO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엑시트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M&A나 구주 인수 이런 거래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이, 비상장 거래 시장이 활발해져야 되고, 뭐 어떤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거래 장터인데, 여긴 어떻게 보면 브로커적인 속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좀 리스키한 거래가 오갈 수 있고, 물론 다 리스키한 거지만, 이제 두나무라는 곳에서 이제 뭐 어피트라는 비트코인 거래소도 하지만, 비상장 플러스라는 비상장 거래 앱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초기 스타트업이나 알려지지 않은 곳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큰 스타트업들을 거래할 수가 있는 곳. 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곤 있지만, 결국엔 살 사람이 중요하다. 살 사람. 살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 역할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도 하고, 지금까지의 4년 동안의 이런 IT 비즈니스, 그 과거에는 스타트업 투자, 개인 투자 한 5년 정도 한 거, 창업을 직접 해보고 여러 팀빌딩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 수익 모델 특히,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기획, 사용자들이 받아들이는 마켓핏, 이런 것들을 하나둘 경험을 하는 게 저는 투자자로서의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제 투자가, 요거는 딱 요 정도로만 공유를 하고, 나중에 제가 어떤 파트너십을 맺게 되고 좀 더 강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투자 펀드 엑시트는 종료가 됐고, 그걸로 이제 회사에 약간의 증자를 이제 하게 되고, 약간은 좀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요 사이 동안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 파트너, 투자사죠. 같이 비즈니스를 서포트를 해주실 그럴 이제 VC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마케팅, 오늘은 이제 마케팅 영상을 찍을 거예요. 광고 영상. 제가 잡스가 시작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스타트업 잡스에서는 적극적인 뭔가 링크 스타트업 광고를 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여기는 컨텐츠가 있는 채널이고 뭐 브랜딩 채널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잡스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개개인들, 뭐 이 스타트업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갈 거고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다른 채널에서 고안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잡스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독자 2만 명 구독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